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로봇이 수술하는 거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로봇 팔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리고 똑같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논문이 그것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2020년에 올해 5월 달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 카스타라는 KASTA라는 꽤 공식력 있는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해당 논문에는 총 14개의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그리고 29의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을 기증된 시신에 시행했을 때 이 정확도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전문가인 서전이 시행을 하게 되고 미리 계획했던 바에 비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오차가 적은지를 비교한 논문인데요. 로봇을 이용한 그룹에서 로봇을 이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볼 결삭의 오류가 확연히 적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물론 잘 됐을 때는 거의 오류가 없이 발생하지만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무려 3도에서 7도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보여줬고 전문가가 로봇을 이용했을 때는 근데 이 오류 자체가 1도에서 3도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그를 사용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6에서 7mm까지도 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로봇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2.5mm 이내 오류만 발생한 것이 결과로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역시나 그 카스타라는 저널 같은 저널에 올해 11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처음 해본 사람이 했을 때와 이것을 많이 해본 사람이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재밌는 점이 실제로 해보니 경험이 많은 의사와 적은 의사의 수술 정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시간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좀 줄게 되고 처음 했을 때는 수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게 되고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그 수술 후에 골이 절삭되는 것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논문을 합쳐 생각해 보자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즉 초심자인 의사가 해도 정확도가 보장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숙련의가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까지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면서도 빠른 수술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고 싶은 주제는 주변 연부 조직의 그런 손상이 로봇 암을 이용했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더 적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후방 십자인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통계적인 범위 내에서 유의하게 로봇을 이용했을 때 로봇을 이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마코라는 그 로봇 인공관절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로봇 팔이 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뼈를 절삭하는 쏘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디텍터들이 3차원적으로 이 쏘의 움직임을 간파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뼈를 절삭하지 않고 그 뒷부분으로 연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게 잡아주는 거죠. 이 로봇을 가지고 뼈를 절삭하면 절대로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 내측 측부인대 그리고 장경대 뒤쪽에 있는 근육들 앞쪽에 슬개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로봇을 썼을 때 잘 보호가 되더라. 이런 것이 시신을 이용한 2019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임상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40명의 기존 방식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와 이후에 40명의 로봇암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한 환자에서의 기능적 회복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이 두 군의 수술 후 결과를 보면 수술 후 통증 그리고 수술 후의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요구한 횟수 이런 것들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에서 그렇지 않은 인공관절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고 보고하였고 물리치료가 필요한 횟수도 더 감소하였다. 퇴원 당시에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도 더 증가하였고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일수 또한 감소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로봇을 이용했을 때 환자들이 수술 후 통증이 줄고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더 조금만 있어도 되고 물리치료도 더 적게 받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태어날 때 기능이 더 좋아서 태어나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이 연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한편의 임상 연구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가 이제 보여주는 바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감염의 위험까지도 낮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는 역시 2020년 9월에 카스타 저널에 나온 연구인데요. 시스테마틱 리뷰는 주관적인 의견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는 아주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 마코라는 그 로봇 암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를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이 연구의 결과를 아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술 후 통증의 점수가 기존의 방식에서 4.5점이었다면 이 로봇을 이용한 인공수술에서는 2.6점으로 아주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입원했을 때 그 입원 일수도 105시간 대비 77시간으로 확 줄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줬고요. 수술 후 1년 정도의 결과까지를 봤을 때 임상 지표, 수술 후의 통증 지수, 입원 일수 이런 게 다 좋은 결과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에서 얻어졌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수명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관절염 자체가 심해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로봇 인공관절을 통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조금 더 긴 인공관절 수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특히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연부 조직 손상을 비교적 줄일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하게 빠르게 재활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빠른 로봇 인공관절을 통해서 훨씬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